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시세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. 추가적인 상승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1차 목표주가 22,000원 정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. 자, 반갑습니다.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, 정태근 전문가입니다. 12월 15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방송 종목은 아이진이라는 바이오 기업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.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.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화면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. 지금 어제 아이진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진입이 됐습니다. 29.77% 상한가에 진입이 됐는데 오늘은 5.8%가량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. 장중에 6%가량 상승 나오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떤 연유인지 한번 볼게요. 조양재 기술총괄 대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새 변이 오미크론의 염기서열 분석을 끝냈다. 그리고 거기에 대응할 만한 백신 디자인을 마쳤다. 메신저 리보 핵산 원료만 공급받으면 이준의 오미크론 백신을 만들 수가 있다. 일단 팜캐드라는 회사와 이 백신 개발에 착수를 했고 백신 후보 물질을 확보를 했다. 원료만 공급받으면. 근데 후보 물질인데 원료만 공급받으면 요거는 그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보자, 양이어 리포좀이 요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요런 동그란 그냥 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요거 안에 이 백신 후보 물질 넣고 이 mRNA9 안으로 후보물질 넣고 이 메신저 리보 핵산 원료만 공급받으면 된다. 이 공급받는다는 게 아마 운반체 DNA일 거예요. 플라스미드 DNA라 그러는데 플라스미드 DNA는 운반체입니다. 운반체. 그래서 이 리포점이 아마 이 운반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유전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틀리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. 근데 내용을 정리해보면 그래요. 이 백신 후보물질은 일단 확보를 했다. 백신 후보물질, 단지 이 백신 후보물질을 세포 안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술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백신 후보물질을 mRNA9 안에 넣어가지고 운반할 수 있는 요 기술만 있으면은, 세포 안으로 운반할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은 100% 완료가 된다.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근데 이 구방식이 기존의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LNP 방식, 그러니까 지방질 덩어리, LNP 같은 경우는 뭐 부작용 같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양이온성 리포점, 이런 구방식, 세포물질, 그러니까 사람의 세포물질과 가장 흡사한 물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비슷해야 반응이 괜찮게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뭐 이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. 근데 관건은 그거예요. 지금 백신을 1차, 2차만 맞으면 된다 그랬다가 또 부스터샷이 나오고 그러면서 또 변이가 되면 또 4차 접종, 5차 접종 이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1, 2차 접종을 했을 때 3차 접종까지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. 이게 변이가 되니까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그렇네요. 그리고 이 백신을 맞더라도 돌파 감염이 생기는 현상이 최근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, 그래서 어쨌든 관건은 이 아이진이 만든 백신 후보 물질이 어쨌든 오미크론에 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오미크론 이후에 또 어떤 변이가 발생됐을 때 과연 이것도 백신 효과가 날 것인가, 뭐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통계적 유의성 확보, 여기서 탈락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대웅제약도 포기를 했고, 신풍제약도 지금 뭐 임상적 유의성 확보를 했다고 해서 삼상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상해서 통계적 유의성 확보 못했습니다.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이 이 백신을 만든다는 것은 응원은 해야 되지만, 단순히 너무 잘한다 우쭈쭈만 할 필요 없이 이 하는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 같은 게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 기업을 바라보는 자국민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.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고,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일단 어쨌든 연초부터 해서 9월달까지 상승이 좀 많이 일정부 많이 나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이진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시세가 좀 많이 분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반등에서 연초에 보여줬던 이런 시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솔직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29,000원까지만 가더라도 상당히 큰 폭의 저는 반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그 이상 갈 수도 있어요. 결국 중요한 건 이런 퍼포먼스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. 일정 부분 큰 시세가,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,
큰 파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잔파도가 오잖아요. 그죠? 큰 파도가 오고 난 다음에 어찌 보면 잔파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잔파도가 어디까지 올 것인가, 요게 관건이라고 봐집니다. 그래서 저는 29,000원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,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IG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. 12월 13일 날 상한가에 진입이 됐고, 어저께 5.5%, 5.3% 조정, 오늘도 3%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제 예상이 틀리긴 했지만 에코캡, 리비안 관련주죠. 리비안 관련주 말씀드리면서 전일 종가보다 낮게 출발이 된 거, 전일 종가보다 낮게 출발이 되게 되면은 이 상승이 제 상승이 나올 때까지 좀 길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, 종가 상황 일단 어떤 상승 마무리를 하게 되면서 21선가 이격, 5일선가 이격 줄이고 바로 가버렸어요. 한컴 라이프케어에서 기획했던 흐름이 에코캡에서 나와버렸고요.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걸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은, 이때 당시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,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찌 보면은 상승이 다시 2차 상승이 나올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. 요거는 너무나 당연하다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작년 12월 달에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좀 있었는데,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. 상한가가 나오고 바로 가진 않았어요. 기간 조정 거치고 상승 나오고 조정 거치고 상승 나오고 하면서 결국 100% 넘는 상승이 나왔거든요.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거래량 실려주게 되면서 상승 나오는 것들은 상승의 출발점일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런데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상한가가 나온다라는 것은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, 요거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.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요 부분입니다. 상한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일정 부분 조정을 거치는 부분들.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 같은 경우도 이틀 전에 상한가가 발생이 됐습니다. 상한가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어쨌든 중요한 건 조정을 거치고 일정 부분 최소 5 거래일 이상의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시세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했다가 잠잠할 때 매수를 했다가 이후에 한번 상승을 노려보자라는 거죠. 작년 12월 달 데자뷰 흐름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요 종목은 일단은 1차 목표주가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. 높게 보고 있어요. 22,000원 정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 시세가 이 상한가가 단발성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추가적인 상승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, 그 추가적인 상승을 봤을 때 시세가 한 번 더 방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히든 종목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,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.